오늘 아침 일라디오. 역대 최악의 올림픽이네, 코로나 올림픽이네 이랬지만 일단 태극전사들의 각본 없는 드라마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내는 분위기 탓도 있겠지만 확실히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건 사람들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이 있는 듯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도쿄올림픽에 우리 선수 몇 명이나 출전한 줄 알고 계신가요? 29개 종목에 총 233명입니다. 이 가운데 올림픽이 끝났을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선수는 몇이나 될까요? 메달을 땄건 못 땄건,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건 못 받았건, 이번 올림픽을 위해서 4년 넘게 준비한 마음들은 233명 모두 같을 텐데 말이죠. 우리 역시도 똑같은 마음으로 모두에게 응원을 보내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각본 없는 드라마를 잘 써내려 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8월 3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자, 오늘 새벽 5시 40분 나주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 지역 기상 상황 TV나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계속 살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셔야겠고요. 물이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등으로 통행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개울가나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리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접근하지 마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니까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콩 어플리케이션에서 일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콩으로 듣고 계신 분들 일라디오 채널 화면 하단에 있는 캠코더 그림 누르시면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스튜디오 안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퀴즈로 문을 엽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의 다양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십자화과의 다년생 식물인 이것은 원래 지중해에서 건너왔습니다. 주로 쌈채소로 먹거나 즙을 내서 마시는데요.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콜라비, 그리고 이것은 모두 같은 종에 속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이것 하면 도톰하고 단단한 식감의 진한 녹색잎을 먼저 떠올리지만 의외로 종류가 다양합니다. 가장자리가 오글거리는 곱슬 이것이 있는가 하면 흰색과 핑크색이 어우러진 꽃 이것도 있고, 우리가 흔히 먹는 이것은 콜라드라고 불리는 쌈 이것이죠. 비타민 K가 풍부하고 칼슘과 마그네슘, 루테인도 듬뿍 들어있어서 채소로 위장한 비타민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미네랄 알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성분이 듬뿍 들었기 때문일까요?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이라는 곡에서 너의 생일엔 눈물의 이것을 건넨다고 노래하네요. 너의 생일엔 눈물의 케일. 얼마나 몸에 좋으면 이것을 생일에 건넬까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KBS 라디오
농수산 뉴스 알아봅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6월 29일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수산부산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산업계에선 기대감이 컸었는데 지금은 또 우려가 좀 나오는 게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국회를 통과한 제정부산물법이 이제 재활용 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를 이 법에 따라 정하도록 하면서 수산부산물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관할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수산부산물법상 재활용 대상 수산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정하게 해놨는데요. 이 때문에 이 같은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양수산부 관할을 기대했는데 이게 좀 바뀐 것 같군요. 시행령으로 정한다. 여기에 대한 우려가 왜 제기되는 겁니까? 수산부산물은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의 적용을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시행이 아직 수산부산물법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산부산물법이 제정이 될 때도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관리법을 고쳐서 하면 된다면서 사실 반대를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수산부산물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이후 다시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굴 폐각 같은 것은 재활용 대상으로 하더라도 이 어류 부산물은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을 환경부가 견지했었다. 이런 이야기가 수산업계에 전해졌고요. 그래서 시행령, 그러니까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질 텐데 이 과정에서 환경부가 같은 입장을 견지해서 자칫 어류 부산물이 재활용 대상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네. 수산부산물법에선 그 부산물 정의를 좀 넓게 잡아놨었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산부산물의 정의를 보면은 포획, 채취, 양식, 그리고 가공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류와 폐류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사실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특히 가공과 판매 과정에서까지 나오는 것도 수산부산물로 정의를 하고 있어서 이 수산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 생산에서부터 유통 전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산물을 포괄하고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만든 법에서 이렇게 좀 범위를 넓게 해놓은 건데 굴 폐각은 괜찮지만 이게 어류 부산물이 빠지면 어떨까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고기 가공 또 판매 과정까지도 부산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가공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렇습니다. 꽁치를 이용해서 과메기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많이 만드는데 이럴 경우에는 수율이 35% 정도 된다고 하고요. 오징어도 많이 이제 가공해서 이제 포장 판매가 되는데 이 경우도 한 7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부산물이라는 건데요. 부산물이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이제 포항 과메기 를 만드는 데서 나옵니다. 이 포항 과메기 조합의 경우를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물량이 줄어서 1년에 요즘 10kg 기준으로 80에서 한 90만 상자 정도, 꽁치만입니다. 꽁치만에 해당되는 물량인데 이 과메기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20kg 상자로 얼리면은 18만 상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어류 부산물은 주로 사료용의 원료로 주로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진짜 가공하고 나면 확 줄어드는데 지금도 그 부산물을 어디서 쓰긴 쓰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폐기물 처리 업체가 조합으로부터 쌈값에 사서 비싸게 팔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과메기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은 얼려서 20kg 단위로 이렇게 포장한 어류 부산물을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한 1,000원 정도에 사간다고 하는데요. 이걸 사료업체에게는 6,000원에서 8,000원까지 판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메기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을 얼려놓은 것인데 이게 조합이 직접 팔면은 폐기물이어서 폐기물 관리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폐기물 업자가 팔면 원료가 된다는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합원들 불만이 상당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의류 부산물도 반드시 수산부산물법상의 재활용 대상으로 시행령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네. 자, 곧 다가올 추석 성수기 대비해서 정부가 양곡 8만 톤 추가 방출한다는 계획을 냈네요. 그렇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정부 양곡 8만 톤, 그러니까 2019년산 5만 톤, 그리고 2020년산 3만 톤을 추가로 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추석 명절 떡 그리고 한과 등과 같은 것에 사용되는 원료를 공급하는 한편 본격적인 수확기 전까지 재고가 충분치 못한 일부 산지 유통업체의 공급 여력을 보강해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방출한 정부 양곡이 이미 29만 톤이었고요. 이번에 8만 톤을 공급하는 것이다 보니까 앞서 정부가 원래 공급하기로 약속했던 37만 톤 이걸 모두 공급하게 되는 셈입니다. 네. 공매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달 12일에 입찰이 실시가 되고요. 27일까지 인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연간 가공량이 5천 톤 이상인 업체에게는 2020년산과 2019년산이 각각 200톤이 이제 한정이 되고요. 5,000톤 미만인 경우에 각각 100톤입니다. 등록과 입찰은 농협 조곡 공매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에 공매로 낙찰받은 정부 양곡은 2개월 이내에 조곡이 아닌 쌀 또는 현미로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네. 농수산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농부들을 위한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더운데 아주 고생하면서 지냈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어떤 것 같으세요? 좀 꺾인 건가요? 더 올라가는 건가요? 살짝 꺾이긴 했는데요. 그래도 습도가 있어서 비가 안 오는 시간에는 좀 해가 나오면 아주 폭염입니다. 네, 어쨌든 활동하는 시간에는 더위를 진짜 견디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 지금 작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또 앞으로 일주일도 이렇게 소나기가 자주 내리는 날씨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이제 지역마다 내리는 양이 달라서 그렇죠. 땅을 파서 깊이 물이 스며들었는지를 확인해서 그렇지 깊게 스며들지 않았으면 콩처럼 지금 꽃이 피고 이렇게 꼬투리가 맺고 있는 작물들은 별도로 물을 주어야 합니다. 네. 또 밭을 만들기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밭 만들 곳을 오히려 주변에 있는 베어냄플로 이렇게 덮어주면 좋습니다. 네. 이게 비가 온다고 해도 물이 또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곳이 있는 거군요. 네. 그렇게 이렇게 베어낸 풀들이 이렇게 덮어주면 새로 나올 풀들도 막아주고 또 수분도 유지해서 흙 속에 있던 미생물들이 활성화돼서 굳이 땅을 갈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부드럽게 좋아집니다. 이후에 작물을 심을 때가 되면 심을 자리에 풀만 옆으로 걷어내고 거름을 흙과 섞어준 다음에 모종을 심거나 씨앗을 파종하면 됩니다. 전체에 걸쳐서 거름을 뿌리는 대신에 심을 자리에만 거름을 하는 방식인데요. 구종법이라고 해서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농사를 했습니다. 모종을 심었다면 다시 걷어낸 풀로 모종 주변을 덮어주면 되고요. 씨앗은 싹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은 걷어줬다가 어느 정도 새싹이 자라면 풀로 다시 뿌리 주변을 덮어주면 아주 작물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옛 어른들은 이렇게 하셨군요. 구종법이라고. 네. 근데 요즘은 찬물을 틀어도
또 미지근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담아놨던 물들은 또 온도가 더 높지 않은가 싶은데 이런 거 그냥 밭에 뿌려줘도 됩니까? 네, 담아뒀던 물 같은 경우도 지금의 미지근한 온도 정도는 땅 속의 온도에 비하면 아주 시원한 편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큰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베어낸 풀도 이렇게 잘 활용을 해서 밭 전체에 할 필요 없이 좀 현명하게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도시 재생 사업을 위해서 광양 나들이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 보러 가신 거예요? 네, 구 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인데요. 동네 정원과 동네 부엌을 만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빈집을 사들여서 게스트하우스도 만들고 또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텃밭을 계획하면서 어떤 주제로 할까를 고민하다가 마침 같이 동네 부엌이 있어서 맛있는 동네 정원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동네 부엌과 결합된 도시 텃밭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네 부엌에서 마을 사람들이 요리해서 함께 먹고 나눌 수 있는 텃밭을 만드는 것인데요. 하지만 텃밭의 크기가 크지 않아서 여러 작물들을 많이 심을 수는 없고 주재료보다는 양념 채소류와 허브 작물들을 키우기로 해서 지금 광양에서 텃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요즘 방송에서도 지역에 빈집 많은 거, 사람 빠져나가는 거 이런 것들 좀 조명해서 기획으로 방송하던데 그렇죠. 구도심이 있잖아요. 구도심을 이제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일단 동네 부엌이 생겨나니까 동네 정원도 만들고 근데 이제 크기를 보셔서 양념채소랑 허브 작물들을 준비하셨군요. 이게 그림이 벌써 그려지네요. 마을 분들이 모여서 직접 채소를 따고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어떤 텃밭 지금 한창 또 노트에 빽빽하게 그림이 그려 나가고 계시겠네요. 예. 네. 텃밭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이야기가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사람과 또 방문해서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또 텃밭이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이 인류가 어떻게 모여서 이렇게 문명을 이루고 살 수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하고 감동하는 능력의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텃밭에도 그리고 또 요리에도 그런 이야기가 풍성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야기가 있는 여러 텃밭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야기 하나가 있고 또 그거에 감동하는 두 가지 능력이 꼭 필요하군요. 요즘 집에서도 다들 미니 텃밭 유행인데 많은 분들이 귀 기울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앞에서 이야기한 맛있는 동네 정원 이런 프로젝트는 먹거리 숲, 푸드 포레스트라고 해서 많이 외국에도 사례가 많고 국내에도 사례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큰 과일나무에서부터 작은 관엽식물의 과일나무까지 북서쪽부터 이렇게 심어오면서 그 그늘에 다년생 채소류와 순나물류를 심고 그늘진 정도에 따라 이런 작물들을 심고 동남쪽에서 햇볕이 많이 필요한 일년생 과채류와 허브류 그리고 화훼류를 심어가는 방식입니다. 기본 그림은 나와 있군요. 네. 나무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늘과 또 낙엽이 제공하는 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텃밭입니다. 이렇게 부엌과 연결되는 또 다른 텃밭 모델은 아프리카에서 많이 활용하는 텃밭 모형인데 흔히 이제 키홀 가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열쇠 구멍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인데 동그란 텃밭을 만들고 그 가운데 열쇠 구멍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열쇠 구멍 모양에서 통로와 그리고 퇴비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열쇠 구멍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가운데 동그랗게 만들어진 퇴비관에 버려지는 음식물을 묻어주면 자연스럽게 분해돼서 다시 작물에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텃밭입니다. 그러니까 요리 과정에서 나온 것들을 그곳에 그냥 묻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네요.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들어서 텃밭에 별도로 거름을 주지 않아도 버려지는 음식물만으로도 충분히 작물을 키울 수 있게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네. 그 열쇠 구멍 모양으로 아프리카에서 했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네요. 네. 요즘 또 아이들이 텃밭에 참여하면 좀 더 이제 흐뭇한 미소를 좀 지으면서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 텃밭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녀분들과는 동화 속 텃밭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나 그 동화 속에 나오는 소품들을 텃밭 곳곳에 배치해서 작물들이 자라면서 달라지는 풍경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소품들은 보통 찰흙이나 나무로 만든 것을 동화 속 이야기 흐름이나 또는 주인공이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 이렇게 배치하면 됩니다. 자녀분들이 좋아하는 동화책을 텃밭 속에 표현해 보시면 아주 아이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텃밭이 될 것 같습니다. 상상력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네. 그리고 또 다문화 가정들을 지원하는 센터에서 이렇게 지구촌 무지개 텃밭을 만들어 본 적도 있는데요. 다양한 나라의 전통 텃밭들이 그 나라에서 좋아하는 작물들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고향 작물들을 텃밭에서 자녀들과 함께 재배하는 텃밭이었는데요. 참여하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아주 보람이 있었던 텃밭이었습니다. 진짜 이곳 이 땅에서 이제 내 고향 작물을 재배하고 그걸 또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큰 의미가 있는 곳이네요. 야, 텃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진짜 미처 몰랐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탄소, 환경,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쏠리게 되는데 텃밭으로 환경을 살릴 수도 있잖아요. 네, 텃밭은 당연히 환경을 굉장히 생각하는 텃밭이고요. 도시농업에서도 환경에 대한 배려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요. 환경에 대한 배려로 빗물 텃밭, 흔히 레인 가든이라고 하죠. 그리고 언덕 텃밭, 후글컬처라고도 하고 또 탄소를 이렇게 모으는 텃밭과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빗물 텃밭은 빗물을 텃밭에서 활용하고 아무래도 이 텃밭에서 거름하고 섞이면 지저분해진 물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지하수나 하천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그런 텃밭입니다. 텃밭에서 활용되면서 포함되는 이런 거름들을 미나리나 부들과 같은 자연스러운 정화식물들을 심어서 이렇게 하천이나 지하수로 스며들게 하는 그런 텃밭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언덕 텃밭은 그 후글이 후글컬처라고도 부르는군요. 네. 후글컬처라고 하는데요. 보통 독일어로는 휘겔컬처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기원한 텃밭의 모델인데요. 예. 이런 언덕 텃밭은 밭을 조성한 이후에도 다시 거름을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밭을 갈 필요도 없이 농사를 하는 무경운 퍼머컬처 텃밭의 한 모델입니다. 구덩이를 파서 큰 나무 등거를 배치하고 장가지와 낙엽으로 그 위를 덮은 뒤에 마지막으로 흙을 위에서 덮어서 언덕을 만들어줍니다. 요즘 산에서 조림 사업을 하면서 베어낸 나무들을 많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구해서 조성하면 됩니다. 묻었던 재료들이 썩어가면서 작물들을 키울 양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굳이 거름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작물들로 이렇게 심어서 텃밭을 가꿀 수가 있습니다. 네, 갈 필요가 없는 언덕 텃밭도 있고 탄소 텃밭은 이름에 탄소가 들어가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생각을 잘해야겠네요. 보통 텃밭은 자연스럽게 작물을 키우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가두는 텃밭이죠. 네. 그때 작물을 키우기 때문에 작물은 당연히 이렇게 그 이산화탄소를 작물의 몸체와 열매에 가두지만 이게 또 분해되면 다시 배출되기 때문에 이것을 영구적으로 흙 속에 가두어 놓기 위한 농사 방법입니다. 흙 속에 예. 네, 위에서 말한 흙을 가둔도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요. 구체적으로 다년생으로 다양한 작물들을 심고 밭갈이를 하지 않고 그리고 풀을 베어 이렇게 멀칭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농업을 탄소를 수확하기 위한 텃밭
탄소 텃밭이라고 부릅니다. 네.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하면 진짜 내 밭이 여러 가지 역할을 또 해내는 거니까, 일단 나는 내 재미도 찾을 수 있고, 식품도 재배해서 먹을 수가 있고, 또 환경도 살리는 기능까지 할 수가 있군요. 야, 관장님 요즘 이런 흐름을 좀 보시면, 물론 예전부터 이어온 것도 있지만, 텃밭의 기능에 대해서 또 여러 생각이 드셨겠어요? 네, 이렇게 텃밭의 기능은 단순히 먹거리를 작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환경에 대한 배려, 그리고 가족,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같은 다양한 가치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텃밭은 그런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사회적 거리두기 탓에 음식을 함께 나누는 문화는 좀 더 기다려야 하지만, 이렇게 텃밭을 봤을 때 이 텃밭을 가꾼 사람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감동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휴가 시즌이라도 어딜 갈 수 없지만 이렇게 텃밭을 통해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기획을 하나하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상은 무한대로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들을 열어주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아주 좀 내 생각에 좀 기발하다 싶으면 또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이런 아이디어도 있다 좀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청취자 안정만님께서 이 자그마한 뜰에 요 며칠 소나기가 내려서 채소들이 아주 푸르게 보이네요 하시면서 잡풀이 무척 빠르게 자라는데 요즘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물어보셨어요. 네. 작물들이 지금 한참 열매를 맺고 있는 시기에는 풀을 뽑아서 이렇게 뽑으면 작물의 뿌리들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낫으로 뿌리 가까이 이렇게 베어서 눕혀놓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네. 9555님, 밭에서 따온 오이가 너무 씁니다. 이게 폭염 탓일까요? 하셨는데요. 오이 좀 쓰지 않게 기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오이가 쓴 이유는 물 부족 때문입니다. 아이고. 오이는 그 물이 부족하게 되면 쓴맛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좀 잘 주셔서 이렇게 기르면 쓴맛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오이 키울 때 물 많이 든다고 몇 번 말씀해 주셨는데 네. 물을 충분히 주셔야겠네요. 4777님 좀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대구에서 텃밭합니다. 대파 농사 잘 짓는 방법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하셨어요. 대파 농사는 사실은 그 텃밭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농사 지어야 되는 작물의 하나입니다. 네. 가장 손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일반 재배보다는 텃밭으로 재배했을 때 훨씬 더 좋은 맛을 내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모종은 1년 내내 이렇게 심으실 수가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토양이 너무 걸지거나 너무 미숙된 퇴비를 사용하게 되면 또 병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대파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은 완숙 퇴비를 활용하시고 이렇게 줄 간격을 너무 드문드문 심지 마시고 조밀하게 이렇게 심어서 보통 풀하고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조밀하게 심으시고 간간히 한 3개월 주기로 이렇게 옮겨 심기를 또 해주시면 대파를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논산에서 올라온 꽃비원이라는 농장 운영하고 있는 정광하라고 합니다. 좀 저희가 그때 제철 채소들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해서요. 좀 다양한 채소들을 조금씩 키워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농사 지은 지 9년 차 되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경쟁이나 이제 이런 여유가 없는 삶? 네, 그런 것들도 조금 이제 시골로 향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아내랑 시골에서 이제 어떤 이제 작업자족이나 시골 생활에 좀 더 관심이 있어갖고 귀농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꽃비원이라는 농장이 이제 논산에 있거든요. 이제 논산에서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이렇게 제철 채소를 키우기도 하지만 또 저희만의 또 공간이 있어요. 카페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키운 채소들을 여기에서 이제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이제 소개시켜드리기도 하고 제철마다 이제 나오는 채소들을 박스에 담아서 이제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발송해드리기도 하고 카페 공간에 오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키운 식재료로 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반에 보다도 지금은 더 이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그러면서 또 먹거리를 찾는 젊은 소비자층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되게 생산성에 기반이 된 농사 위주로 많이들 농사를 짓고 계시거든요. 많이 생산하고 이거를 이제 빨리 유통하고 빨리 팔고 농산물이 이제 상품으로서 팔려서 그걸로 이제 돈을 버는 수단 약간 이렇게 이제 많이 흘러왔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농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농장을 갖고 가고 싶습니다. 네. 자연을 닮은 정광하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자급자족을 위한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을 택했고 기존 유통 시스템이 아닌 직거래를 통해서 고객을 만나고 그 고객이 다시 이웃이 되어서 농작물을 나눈다. 참 텃밭에서 이웃과 나누는 우리 삶의 모습 그대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광하 씨가 추구하는 이런 환경적인 농사법에서 더 큰 행복이 좀 만들어지기를, 또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도 기여하기를 저희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돌풍과 천둥, 번개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낮 동안에 경기 남부, 충남 북부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총 1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 보면 경기 남부, 충남 북부에 30에서 80mm, 수도권과 충청, 전라, 경상, 제주도는 10에서 60mm, 강원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은 5에서 40mm입니다. 저지대가 물에 잠기거나 하천 계곡이 범람할 수 있다고 하고요. 상하수도 관거나 우수관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대비하라고 기상청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33도 안팎, 또 체감온도는 35도 이상 올라서 매우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는 하루 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7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살펴주시죠.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모두 1219명이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발표된 확진자 수가 1318명이었는데요. 그동안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주말도 그렇고 어제도 지난주보다 다소 줄어들긴 했습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는 1100명대가 예상이 되는데요. 예상대로 나온다면 지난주보다는 한 200여 명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하지만 매주 수요일 확진자가 폭증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이 전염력이 센 델타 변이가 이번 유행을 주도하고 있고 또 휴가철이라 이동량이 많아진 것도 걱정입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뜻하는 이 감염 재생산 지수는 계속 1을 넘고 있고요. 또 위중증 환자도 최근 4주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한 10대 확진율이 지난주 20대에 이어서 가장 많아진 점도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이번 주 일요일 종료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이번 주 추이를 지켜보면서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백신 회사가 가격을 올렸다던데 수급엔 문제가 없을까요? 네, 최근 EU와의 이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화이자는 25%나 가격을 올렸고 모더나도 10%나 가격을 올렸습니다. 신기술이 접목된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이 기존 방식으로 만들어진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보다 예방 효과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 데다가 또 혈전 부작용 우려로 그 유럽연합, 그러니까 EU에서 그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의 이 접종 대상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델타 변이 확산으로 각국이 접종 완료자에게 추가 접종을 추진하는 것,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가격이 인상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계약된 올해 남은 기간 국내로 들어오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기존 계약 가격대로 도입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년에 도입된 물량은 그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는데요. 이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일방적인 가격 통보에 이 다양한 백신 도입 그리고 국내 백신 개발과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올림픽 남자 체조 도마의 신재환 선수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네, 지난 2012년 이 런던 올림픽에서 양학선 선수가 한국 최초로 이 체조 금메달을 따냈었는데 두 번째 금메달은 이 도쿄올림픽의 신재환 선수가 따냈습니다. 신재환 선수는 예선을 1위로 통과했고 결선에서도 이 첫 번째 시도부터 이 공중 3바퀴 반을 도는 가장 높은 난이도의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완벽하게 공중을 돌았지만 착지는 다소 아쉬웠는데요. 네, 하지만 2차 시기 그 여웅철 선수의 여투 기술에 도전해서 깔끔한 연기를 선보였고 1, 2차 평균 14.783점을 따내면서 1위에 올라섰습니다. 이 배드민턴 여자 복식에서는 우리 선수들끼리 3, 4위전을 펼쳤습니다. 한 팀이 앞서가면 다른 팀이 동점을 만들며 이 손에 땀을 쥐는 경기를 펼쳤는데요. 이 김소영 선수, 공희영 선수가 이 이소희 선수와 신승찬 선수를 이기고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선수 오랜 시간을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함께 훈련해온 선수들이라 그런지 이 메달을 딴 선수들은 미안해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본 상대 선수들도 미안해하는 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야구 대표팀은 화끈한 경기를 보여줬는데요. 그 7회에 10점 차로 앞서면서 경기를 자동으로 끝내는 콜드게임 승을 거뒀습니다. 오지환 선수는 1차전에 이어서 어제도 이스라엘을 상대로 투런 홈런을 치면서 기세를 올렸고요. 선발 김민우 선수는 5회 원아웃까지 한 점만 내주면서 호투를 펼쳤습니다. 이로써 우리 대표팀은 준결승에 올라갔는데요. 내일 펼쳐질 이 준결승의 상대는 일본입니다. 네. 정치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어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은 2주 전에 이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에게 감명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먹으면 병 걸리고 죽는 것이면 몰라도 이 돈이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 그러니까 이 품질 기준선의 아래의 식품이라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돈이 없는 사람은 불량식품을 먹으라는 얘기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윤석열 전 총장은 암에 걸려 죽을 사람은 허가가 나기 전이라도 이 신약을 쓰고 싶기도 할 텐데 이걸 왜 막느냐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독약은 약이 아니라면서 어안이 벙벙하다라고 비판했고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국가는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며 그 위험한 인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유승민 전 의원도 가난하다고 부정식품을 먹게 할 수는 없다면서 헌법에 위배되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좀 다르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민주당 주자들 간의 입장이 좀 갈린다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두고 대선 주자들 간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배제된 12%의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세금을 더 많이 낸 이 고소득자를 국가정책 혜택에서 배제하는 건 민주원리나 헌법 대정신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는 경기도가 정할 일이다라면서도 국회가 여야 간의 합의로 결정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고요. 이 정세균 전 총리도 이 중앙정부나 정당, 국회가 다 합의를 한 안이다라면서 이 전국에 17개 시도가 있는데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냐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용진, 김두관 의원도 다른 지역의 박탈감이 심할 수 있다며 반대했는데요. 이 추미애 전 장관은 보편복지는 당의 정체성이라며 이재명 지사를 거들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의 정책은 다른 게 정상이다라면서 상위 12%를 가려내기 위한 행정비용 그리고 불명확한 기준이 논란만 키울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서아프리카에서 피랍됐던 우리 국민 4명이 석방됐다고요? 네, 서아프리카 해상에서 해적에 납치됐던 한국 선원 4명이 2달 만에 무사히 석방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그제밤 10시쯤이었다고 하는데요. 외교부는 석방된 선원들은 대체로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현지 공간이 마련한 안전장소에서 보호받고 있다라고 전했고요.
행정 절차가 완료되고 항공편이 확보되는 대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선언과 함께 납치된 제3국 국적의 선원 1명도 같이 풀려났고 한국 대사관은 이 선원의 귀환 절차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지난 5월 20일 발생한 피라 사건과 이번 사건까지 올해 들어 기니만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2건의 피라 사건 모두 해결이 됐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윤희님께서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올림픽 선수들 정말 더위에 대단하고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하셨고요. 0815님 후덥지근한 하우스 안에서 일찍부터 비름나물 수확하면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합니다 하셨습니다. 0591님 해남입니다. 비가 많이 쏟아지네요. 농작물 피해 없었으면 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저희도 피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